안녕하세요. 테크형 오다인입니다. 요즘 홈쇼핑 많이들 시청하시나요? 코로나 이후에 집콕이 늘어나면서 TV 시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홈쇼핑 업체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송출 수수료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에서는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송출 수수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홈쇼핑사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네네.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홈쇼핑들이 공시한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대부분 업체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줄었습니다. CJ 온스타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CJ 온스타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29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CJ E&M 커머스 그 부문의 CJ 오쇼핑이 리브랜딩한 브랜드인데요. 신규 브랜드 론칭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8% 줄어든 310억 원 정도고요. GS 홈쇼핑 영업이익은 31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유독 홈쇼핑만 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엽기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에 반사이익을 누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성 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요. CJ 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전환에 따른 일시적 판매 관리비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일회성 비용에 따라 이제 실적이 부진했고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송출 수수료입니다.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송출 수수료가 작년보다 31억 원 늘어나면서 이게 고스란히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송출 수수료는 매년 유료 방송 플랫폼사와 협상을 통해서 인상분을 결정하는데요. 올해 협상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협상이 완료된 플랫폼과의 수수료 인상분이 2분기 회계에 반영되면서 이게 홈쇼핑 2분기 실적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수수료 인상분이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는 건데 그렇다면 송출 수수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이 유료 방송 사업자, 즉 방송 채널 주인들에게 이제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료와 같은 개념인데요. 방송 채널에 송출되는 이 홈쇼핑 특성상 송출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많이들 이용하시는 뭐 KT 올레TV나 SK 브로드밴드, LG U+, 이런 IPTV 업체들이나 헬로비전, 티브로드, 이런 케이블 TV, 그리고 위성 방송, 이런 것들의 채널 번호를 할당받는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자릿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송출 수수료라는 게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좀 비중이 높은 건가요? 네, 그 홈쇼핑 실적은 송출 수수료가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TV 홈쇼핑과 티커머스 12개사가 유료 방송 사업자들한테 낸 송출 수수료는 2조 234억 원에 달합니다. 이 홈쇼핑이 지난해 방송 사업을 통해서 거둔 매출액이 한 4조 6천억 정도인데 그 중에 53%를 송출 수수료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이제 절반이 넘는 거죠. 특히 이 송출 수수료가 2조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수수료가 확 커진 것은 매년 인상폭이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1조 원을 돌파했는데 벌써 6년 만에 2배로 커진 거죠. 연평균 인상률로 따지면 한 17% 정도 되고요. 특히 IPTV가 내는 수수료는 최근 5년 새 매년 36%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송출 수수료가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홈쇼핑의 사업 프로세스를 쉽게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10,000원짜리 신발을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이제 7,000원은 납품업체가 가져가는 거고요. 홈쇼핑은 나머지 3,000원을 판매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중개상 역할을 하는 홈쇼핑 특성상 납품업체한테 받은 이 판매 수수료가 매출액인데요. 여기서 이제 물류비, 그 콜센터, 이런 제반 비용으로 나가는 게
1,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송출 수수료로 내는 게 1,3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홈쇼핑이 10,000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손에 쥐는 이익은 한 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출 수수료가 더 오르게 되면 결국 이 홈쇼핑 입장에서는 판매 수수료율을 높이거나 제반 비용을 줄여야지만 이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 공정위도 이런 부분을 유익 있게 견제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송출 수수료가 2조 원이나 넘었다는 건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인데 왜 이렇게 계속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송출 수수료라는 건 기업과 기업 간의 사적 계약입니다. 홈쇼핑과 이제 방송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라서 이제 당의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협상력이 서로 동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영위하는 채널 자체가 TV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10번대 황금 채널에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가 홈쇼핑의 실적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대로 이 방송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한정된 채널에 여러 홈쇼핑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협상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특히 IPT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료 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였거든요. 이 점유율을 높이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협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홈쇼핑사가 부담하는 송출 수수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관련 생태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송출 수수료만 급격하게 오르다 보면 납품업체한테 받는 판매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송출 수수료 문제가 결국에는 홈쇼핑사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TV 홈쇼핑 사업은 사실 이미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외형이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에서 이 수수료만 매년 급증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갉아먹고 있고, 이게 홈쇼핑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송출 수수료가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는 25%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53%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런 홈쇼핑의 중장기적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현재 홈쇼핑 상장사는 크게 CJ, GS, 현대, NS, KT 알파 요 정도가 있는데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 주가가 3년 전과 비교해서 한 30%가량 떨어졌고, CJ ENM도 커머스와 엔터가 합병한 지가 3년이 현재 넘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주가는 한 40% 가까이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 홈쇼핑들은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변화는 이제 TV 채널을 떠나서 모바일로 사업 중심을 전환하려는 겁니다. CJ가 오쇼핑 브랜드를 아예 버리고 온스타일이라는 TV 모바일 통합 브랜드로 새롭게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GS 홈쇼핑도 최근에 GS 리테일과 합병했고, 이제 K쇼핑을 운영했던 KTH는 M하우스와 합병해서 KT 알파라는 법인으로 얼마 전에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먼저 모바일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기반을 이제 닦느냐에 따라서 향후 홈쇼핑의 기업 가치와 주가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송출 수수료로 인해서 주가도 30-40%나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지대한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송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안 그래도 이런 갈등이 커지면서 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송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계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해 상반기에는 정책 토론회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 과기부가 내놓은 수수료 개편안이 오히려 이 홈쇼핑의 수수료 부담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자신문이 지난달에 과기부가 내놓은 구체적 산정안을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도를 보면 이제 1차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과 매출액 변동률, 그리고 플랫폼 점유율, 조정 개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수수료를 산출하고, 여기서 이제 1차 협상에서 결렬 시에는 2차에서는 경매 입찰에 이제 붙이겠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송출 수수료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 기업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현재보다 수수료가 한 30%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개편안에는 방송 매출뿐만 아니라 모바일 매출도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모바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홈쇼핑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 이게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은 좀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도 과기부에서 이 각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먼저 이 자료를 배포해주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수해 갈 정도로 되게 보안에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달쯤에 이 별도의 협의체를 꾸리고 구체적인 수수료 개편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인 개편안이 송출 수수료 인하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홈쇼핑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홈쇼핑사의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송출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정부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홈쇼핑사의 장기적인 주가 그리고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홈쇼핑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